이어서 이재명 대표 1심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분위기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이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건태 의원과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증교사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희 당내 실력 있는 법률가들이 한 실형 1년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형 1년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 네, 1년이요? 집행유예 꼴이 안 붙은 실형인데 아마 법정 구속은 그래도 안 시키지 않겠느냐. 네, 그게 당내 주류적인 생각. 네 그렇습니다. 주류의 흐름입니까? 아니 민주당 앞서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증이 없으니까 교사도 없다. 네. 박균택 의원도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민주당 측의 주장이고요. 이게 2018년에 그때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다. 그거하고 같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은 사안 아닙니까? 예. 그때 위증이 없었으면은 그걸로 경기도지사직 날라가고 경기도지사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다 토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향후 출마 자격이 없어갖고 지난 대선에 출마도 못했을 겁니다. 그 위증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바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오늘 만약에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이제 벌금형 이상 실형이 나와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이상. 만약에 그런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올 거다. 혹시 이렇게 기대하십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게 이 외부 조건이 어떻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오는 건 아니겠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냥 소중한 기회를 유실시켜 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당 당원 게시판 사태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 걱정이 상당히 듭니다.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을 땐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실형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나와도 반사이익을 지금 국민의힘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 정신적 준비가 좀 안 돼 있고 엉뚱한 데다가 지금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엉뚱한 데라는 데게 당원 게시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일각에서 당내에서는 친윤 의원들 그리고 당 밖에서는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이 제기하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 이게 쓸데없는 소모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도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시끄럽게 이슈 파이팅을 하니까 당 차원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1068개인가요? 그래서 다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은 잦아드는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요 기본적으로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꼬꾸라뜨려야 되겠다. 한동훈 죽이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요구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동훈이 책임지고 정치적으로 대표직에서 사퇴하던가 그런 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이슈 파이팅하고 이슈를 키운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함이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 글에 이건 봤어요. 제2의 익십이다. 전당대회 때 익십이라는 것도 뭐예요? 결국 한동훈을 대표해서 낙마시키겠다. 그거였잖아요. 지금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익십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 또는 세력과 지금 세력과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네, 거의 일치합니다. 그럼 그 일종의 한동훈 그러면 우리 부총장 말씀대로 하면 한동훈 죽이기 시즌 2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당원 게시판에 이 검색 기능 그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우연적 요소에서 이제 이렇게 커진 건데 지금 대통령이 11월 7일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긍정평가하고 오랜만에 당정 화합 무드로 가고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가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뜩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은 윤한 갈등의 기생자들이다. 윤한 갈등의 기생.
그러니까 그 유난히 해빙하고 화합하고 화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서 있을 공간이 없어요.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갈등을 부추겨야 사는 사람들이다. 갈등을 부추겨야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무슨 여지가 생겨요. 네. 그래서 한참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요만한 거를 침소봉대해도 엄청난 일인 것처럼 이게 무슨 여론 조작입니까? 1068개가 총수예요. 드루킹 뭐 그다음에 뭐 제2의 드루킹이다. 별의별 해괴망측한 언어들을 다 쏟아내는데 그런 얘기를 장해찬 전 최고도 뭐 여론 조작. 그러니까 장해찬 씨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당 외 인사 아닙니까? 본인이 쫓아낸 게 아니고 본인이 싫다고 이 당을 박차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가 유지되는 한 자신에게 정치적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닥치고 한동훈 죽이기 뭐 이런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일부 이제 당내 의원들이 좀 그런 외부 세력들의 정치적 분탕질에 부안회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몇몇 의원들은 그 외부 세력들의 정치적 분탕질의 의도를 잘 모르고 뭐 이렇게 한다고 모르고 하는지 아는데 같이 그냥 그 맞춰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말이죠. 그 은인자중하던 김은혜 의원이 갑자기 오랜만에 공개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읽어드릴까요? 페이스북. 예. 김은혜 의원이 어제 오랜만에 진짜 저 공개적인 발언 또는 글을 쓴 건데 어제 보도된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 더 아득해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겁니까? 안 썼다는 겁니까? 매사에 똑 부러진 한동훈 대표는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여기 이제 어제 글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요. 제가 김은혜 의원에게 거꾸로 묻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다고 하는 900 몇 개의 그 글들 중에 참 입으로 옮기기에 민망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글이 뭔지를 한번 특정해 보라고 하세요. 그 글이 뭔지 특정해 보라고 하세요. 옛날에 중국의 모 대통령이요. 조사 없이 발언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도 안 해놓고 그냥 이런 의혹 제기만다. 지적 게으름이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야죠. 어떤 문제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달았다는 900 몇 개 중에 어떤 글이 첫째 법률적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 문제는 뭐 없다 할지라도 정치 도의상 이거는 조금 너무하다든가 뭐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중에서 어제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던데 구체적인 뭐 사례를 제시를 못 해요. 그래 놓고 뭐 그냥 낙인 찍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사한 거 보니까 저 12건 정도가 문제 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죠. 그러면 그 12... 욕설 비방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12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2건 이외에도 나경원 의원의 경우 이게 물타기 조사라고 또 폄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2건 말고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엄청나게 문제되는 거 아니냐. 본인들이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그 12건이 대부분 그 12건이 다 한동훈 명의로 썼다는 그 글인 거죠? 한 대표가 아닌 걸로 밝혀진. 그렇죠. 그러면 가족들 명의로 썼던 글에는 문제 있는 글 없다. 당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대표가 썼는 여기 보세요. 김은혜 의원.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겁니까? 안 썼다는 겁니까? 이거는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게 그 규명이 된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가족이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회적인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도 가리지도 못해요. 그래 놓고 무조건 너 썼어 안 썼어 밝혀. 이거는요 거의 관음증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 글 자체가 문제가 없는 글이기 때문에 그게 뭐 쓴 사람이 가족인지 아닌지 그걸 왜 따져 묻죠? 그러니까 문제 있는 행위라는 것을 먼저 규명하고 나서 그러면 이거 그 대표 가족인지 아닌지 이 정도는 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문제 있는지 여부도 본인조차도 뭘 몰라요. 그래요. 그래 놓고 뭐 이렇게 던지니까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 공세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참 여태까지 꾹꾹 참았는데요. 예를 들면 용산 고위 관계자가 저희 당 의원들 또는 뭐 친한 정치부 기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대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참 뭐 아주 뭐 별의별 그 표현들을 다 해요. 대표라는 XX가 뭐 이렇게 하고요. 그래요? 실제로? 저희들 다 듣는 귀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거는 뭐죠? 용산 고위 관계자가 예. 당 대표에게 예. 예? 그 당 소속 의원이나 그 당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예. 그렇게 욕설과 험담하는 건 뭐죠? 의원님 혹시 부총장님 갑자기 생각난 궁금한 게 네. 그 익명 게시판 다 보실 수 있죠? 아, 그렇죠. 본인이 쓴 글은 그 글 당내에서 그런 네. 거를 조사할 수 있는 저는 지금 제가 보질 못하죠. 아니 글 내용들은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원 아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좀 삭제된 게 있다니까. 삭제된 게 서버 보존 조치를 경찰에서 그래요? 요청을 했잖아요. 예. 아니, 서버 제가, 보존하고 예. 있고.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 문제 제기하는 게 어쨌든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비방 글이 많다 뭐 이런 네. 내용인데 혹시 한 대표에 대한 비방 글도 많아요? 아이 더 심해요. 그래요?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면 예.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거는 오케이고 예. 당 대표에 대한 그거보다도 수위가 높은 건 더 그렇다. 그리고 이건 온라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어제 페이스북 글에 이 당사 앞에서요. 예.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서너 차례 한동훈 퇴진 집회를 한 세력이 있어요. 그건 당내 세력이 아닙니다. 당내 예. 그룹이 아니에요. 예. 당밖 그룹인데 그냥 쌍욕에서 시작해서 쌍욕으로 끝나요. 한동훈에 대한 쌍욕에서 시작하고 쌍욕으로 끝나요. 예. 예. 근데 그런 집회를 찬양하는 저희 당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 어제 페이스북 글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한동훈 죽이기에 혈안이 되는 일군의 집단. 네. 요거 누구 말씀?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난 갈등에 기생해야지만 뭐 하다못해 유튜버로서 뭐 수입도 좀 생기고 또 네. 정치적으로 자기 무슨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당 사람들 밖에 있는 유튜버들 말씀하는 거죠? 유튜버들이라든가 일부 정치인들이 그러겠죠. 일부 정치인도 동조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분들은 네. 제가 그래서 사이비 보수 집단이라고 이렇게 칭한 게 저희 당하고는 이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 당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뭐 일종의 악다구니에 가까운 거기에 일부 우리 당내 인사들이 뭘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가 뭐 굉장히 조용했던 분이 예.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저분이 왜 저러지? 그래서 뭐 어제 보니까 그래서 명태균 리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27명. 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는 그 리스트에 김은혜 의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일정의 명태균 씨 측 일방적 주장이니까 그 부분은 물론요. 사실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의혹 아닙니까? 예. 그러면 김은혜 의원은 지금 뭐 그래서 한동훈 가족이 썼다는 겁니까? 이런 걸 물을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김은혜 의원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으면 왜 했다는 겁니까? 그건 일단은 명태균 씨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부총장님 한 몇 주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런 문제는 제기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보수 언론의 사설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 그러면 내 가족이 아닙니다. 네. 또는 그 글에 문제가 없다면 예. 가족은 맞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라든지 뭔가 입장을 밝히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너무 순진한 발상인 게 예.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썼죠. 이거는 한동훈 죽이기 정치 공작 차원에서 예. 쭉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뭐를 하나를 해명하면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 뭐를 또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 그거 해명하잖아요. 그 다음 또 뭐를 물고 늘어집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무감사를 요구했는데 당 법률위원회가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또 물타기 조사라는 거 아니에요? 뭐 지들끼리 짝짝꿍 해갖고 물타기 조사한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또 시비 걸어요.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예. 한두 끝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법률적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정치 도의상 뭐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가 뭔지를 먼저 규명하고 뭐 그 밝히라고 해야지 그냥 대중의 관음증 해소 차원에서 밝혀라? 이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든지 한 대표가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 뭐 고소고발이요. 예. 그 문제 제기한 측에서 제가 알기로 한 대여섯 건이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예. 이 경찰 수사가요. 아주 이례적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고발 한 이틀 후에 고발인 조사를 했어요. 초스피드로 진행이 됩니다. 예.
고발했는데 이거 문제 제기하는 측에서요. 예. 예. 근데 이틀 만에 고발은 초스피드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런 경찰 수사가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다 밝혀질 텐데요. 왜 그걸 못 기다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명태균 리스트에 김은혜 의원 언급됐다는 거, 요거는 강혜경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 이후에 명태균 씨는 김은혜 의원은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그럼 어제 보니까 뭐 고발을 했다고 하시던데, 무슨 고발? 저 당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그 이번 주 내로 며칠 후에 이제 그 고발 조치를 할 겁니다.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를 굉장히 그 사실을 침소 봉대하고 왜곡 날조를 해가지고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에게 그 심각한 법률적 정치 도의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곡 선동. 정치적 비방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 그 수사 결과 나오면 앞서 말씀하셨던 한동훈 죽이기, 제2의 한동훈 죽이기. 네. 그거 딱 명명백백하게 실체가 드러날 거고 거기에 부화내동한 정치인들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어제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참 저는 실망한 게 전수조사에서 내놨는데 이걸 물타기 조사를 한마디 말로 폄하한다. 전수조사 내용 중에 어디가 문제인지를 지적을 해야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이 명태균 리스트에 자꾸만 자기가 그 이름이 거론되니까 그것도 덮으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그 강혜경 씨 언급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 전당대회 때 명태균 씨는 왜 만났다고 그래요? 자기는 명태균 여론조사 공작의 피해자라고 하는데 왜 그 명태균 씨하고 만났고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이런 거 밝혀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